존스 홉킨스 지원한 학생들이 의과에 관심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의대를 가고 싶으니까 그냥 병원 쉐도잉 많이 갈 거예요. 병원에서 인턴십 같은 거 할 거예요. 저 누구 쉐도잉 했어요. 이런 거를 포인트로 두는데 그러면 나만의 스토리가 없습니다. 솔직히 쉐도잉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내가 프리메드 가고 싶어 하는데 그쵸? 쉐도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경험을 안녕하세요. 아이비리그 합격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퍼스트 클래스 에듀 대표 션입니다. 이번 영상 주제는 저희가 합격시킨 존스 홉킨스 학생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. 단순하게 프로필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존스 홉킨스에 합격할 수 있는지, 이 대학교가 원하는 학생상은 무엇인지, 다른 학교들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. 이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볼 거예요.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학생 프로필을 봐볼게요. SAT는 1550점이고요. GPA는 unweighted 기준으로 3.97입니다.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, 선생님, weighted GPA, unweighted GPA 어떤 게 더 중요하나요? 학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 했죠? unweighted GPA죠. 그래서 unweighted GPA로 3.97이면 되게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학생의 EC 구성 스파이크를 한번 봐볼게요. 메인 에세이가 100분율 아래 숨겨진 맥박입니다. 제가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. 희귀병들 있죠. 희귀병들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이런 희귀병들은 연구의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, 이 학생은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를 삼았습니다. 그 희귀병이 많이 걸리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수치를 숫자로만 표현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, 여기서 문제의식을 삼아가지고 에세이를 썼거든요. 그래서 이 학생의 EC 같은 경우가 통계 수치가 가려버린 개인의 삶과 고통의 무게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파이크로 잡았고, 또 윤리포럼과 질병 서사 아카이빙 사례를 중심으로 숫자 너머의 인간의 경험을 EC로 구성하였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의 드림스쿨이 존스 홉킨스였어요. 논문을 썼을까요? 안 썼을까요? 당연히 썼겠죠. 제가 전 영상들을 보면 의미 없는 논문은 쓰지 말라,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데, 만약에 드림스쿨이 존스 홉킨스면 논문을 쓰시는 게 합격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왜? 존스 홉킨스 자체가 논문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학교이고, 나가가지고 실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문서적이고 조금 더 실제 연구하고 이런 쪽에 가까운 학교예요. 그리고 그런 학생 핏을 좋아하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이 존스 홉킨스를 합격하고 싶으면 그런 핏으로 작성을 해주시고, 논문도 그래도 2개 정도는 퍼블리싱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내가 뭘 잘한다, 의과적으로 내가 뛰어난다를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니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의식을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따뜻함과 의과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다를 보여줘서 합격을 한 것 같아요. 존스 홉킨스 지원한 학생들이 의과에 관심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의대를 가고 싶으니까 그냥 병원 쉐도잉 많이 갈 거예요. 병원에서 인턴십 같은 거 할 거예요. 저 누구 쉐도잉 했어요. 이런 거를 포인트로 두는데 그러면 나만의 스토리가 없습니다. 솔직히 쉐도잉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내가 프리메드 가고 싶어 하는데 그쵸? 쉐도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경험을 내가 논문으로 풀었다든지, 거기서 있었던 경험을 주제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룹이 생긴다든지, 이렇게 스파이크나 스템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쉐도잉은 퀄리피케이션이에요. 내가 어떤 식으로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거고, 내 주제, 내 주대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. 이 학생처럼요. 그러면 이 학생의 프로필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이번 영상에는 조금 더 존스 홉킨스가 원하는 상에 대해서 커먼 데이라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. 커먼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거의 유일합니다. 제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랑 탑 30위권 대학교들 모든 학교를 커먼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봤는데, non-academic part에서 EC, talent, 캐릭터가 very important가 아니라 important로 3개 있는 학교는 여기가 유일해요, 거의. 근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, 너가 어떤 식으로 EC를 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적인 걸 먼저 보겠다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. 수치적인 게 뭐예요? SAT랑 GPA. 어떻게 보면 존스 홉킨스가 다른 미국 대학교랑은 다르게 넘버적 관점에 되게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, 리서치적인 거, 연구에 관한 게 되게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. 대신 중요한 거는 에세이랑 레커멘데이션스는 당연히 중요합니다. 또 재밌는 파트 중에 하나가 work experience랑 volunteer work를 important로 표시를 해놨어요. 이게 extracurricular activities랑 똑같이 important로 돼 있거든요. 보통 대부분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volunteer work랑 work experience가 considered로 되어 있는데, 이 학교는 important로 되어 있죠.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? 그래도 너가 여기 학교로 오고 싶으면 단순한 EC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관련된 거, internship, shadowing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해줘라 라는 거를 보여주는 파트인 것 같아요. 학교 핏이 정말 많이 달라요.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밑에 SAT 점수에서도 드러나요.
25th percentile이랑 75th percentile을 봐볼게요. 하버드도 그래요. 25th percentile이랑 75th percentile에 점수 갭이 좀 있습니다. 한 40점에서 50점? 50점까지도 보통 갭이 드러나거든요. 근데 존스 홉킨스를 보게 되면 갭이 30점밖에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 SAT 점수가 많이 벗어나면 뽑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. SAT 점수 너희들 부족해? 그럼 우리 안 뽑을 거야. 우리 30점밖에 갭 차이 없어. 거의 대부분 다 1540에 1550에 수렴을 해.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GPA랑 SAT가 안 된다라고 하면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시적인 걸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떤 학생한테 가장 맞냐면 이런 학생이에요. 나는 SAT랑 GPA 좋아. 그리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논문 작성하는 거 좋아해서 논문 같은 거 한두 개 있어. 나머지 EC는 막 리더십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내가 막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존스 홉킨스가 원하는 핏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존스 홉킨스에 맞춰가지고 에세이나 EC를 구성하게 되면 정말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존스 홉킨스가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저희가 합격시킨 프로파일도 말씀을 해드리고 커먼 데이터셋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학교 핏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. 존스 홉킨스 지원하는 거랑 UCLA 지원하는 거랑 유시카고 지원하는 거랑 코넬 지원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. 원하는 파트도 완전 다르고 준비해야 될 방향도 너무 다릅니다. 그래서 각각의 학교 핏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림스쿨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. 저희 합격했습니다 시리즈 영상 정말 많이 찍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학교 합격하는 거 저희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